전동 휠체어를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하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장애인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지난 1월 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보통의 아침이었습니다. 류은환 씨는 차가 막히는 출근 시간에 피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훈련장까지는 차로 40분 거리. 제가 원래 사실 여기 익산으로 훈련을 다닐 때 한 6년여를 지금 익산으로 제 왕복을 하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제가 처음으로 6년 만에 처음으로 아예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길을 잘못 든 탓에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던 은환 씨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거리에 잠깐 이제 신호 받고 이제 지나가고 제 시야에는 이미 그 휠체어랑 차량이 이미 제 시야에는 바로 들어와가지고 스쿠터를 지나친 채로 그 차선 변경을 했으면 뭐 그게 그냥 보통 운전자들의 그런 보통의 운전일 텐데 그 전동 휠체어 쪽으로 가까이 가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하길래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눈길이 갔었고. 그런데 좀처럼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 브레이크를 밟는가 싶더니 그대로 전동 휠체어를 치고 지나갑니다. 충격으로 인해 휠체어의 일부가 파손될 정도였는데요. 설상가상. 네, 뭐 사실 멈출 줄 알았고 사실은 뭐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력을 내서 도망가길래.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달리는 차량. 네, 선생님 지금 제 앞에 전동 휠체어를 한 명이 차로 쳤는데 지금 차로 도망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쫓아가고 있거든요. 번호판 확인하려고.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 차가 지금 다른 사람을 친 거죠? 다른 전동 휠체어를? 네, 휠체어를 지금 치고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우리 시간에 목격을 하고 지금 네네, 쫓아가는 지금 거예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빨간불인데 도망가네요, 저쪽으로. 그래요? 제가 지금 뒤에 따라가고 있거든요. 쫓아가는 와중에 또 마침 반대편 차선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제가 창문 내리고 여기 경찰 선생님 잠깐만 일단 내려달라고. 그리고 저 차 지금 뺑소니 치고 도망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 지금 전달 받았다고. 저희 쫓아가겠다고. 은환 씨는 혹시라도 문제 차량을 놓칠까 싶어 신고 후에도 묵묵히 그 뒤를 쫓았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추격 20분 만에 경찰차와 목격자 차량에 막혀 운행을 멈췄는데요. 블랙박스가 전면과 후면만을 찍기 때문에 제가 측면으로 목격을 해가지고 안 찍혀 있는데 그래서 경찰차 2대인가가 왔던 것 같고 또 이제 차 돌려서 저는 이제 훈련하러 가야 되니까 그때 밥도 먹어야 돼가지고 밥 시켜놔가지고 밥 먹으러 잡히는 거 보고 이제 밥 먹으러 가보겠다고.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신분 조서 받을 때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좀 만취 상태에 가까워가지고 본인은 운전하다가 이렇게 장애물이나 뭐 이런 돌 튀어나온 걸 밟은 걸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얼핏 보기에도 1m가 넘는 높이의 전동 휠체어를 돌과 같은 장애물로 인지했다는 건데요. 휠체어에 보행자가 탄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확보가 중요했는데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요, 피해자가 현장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한 14개 정도 확인했는데도 익산에 보면 신천마을이라는 데 있는데 그 이후로는 CCTV 동선이 없어서 피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배제된 상태고요. 단순 음주 부분에 있어서 조사는 마쳤고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확하게 사건 현장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음주운전 관련 처벌만 받게 된 운전자. 이유가 뭘까요? 뺑소니 범죄가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운전죄인데요. 다치게 했다면 어디가 다쳤는지, 얼마가 다쳤는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휠체어 운전자를 찾지 못해서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 휠체어가 부서졌기 때문에 도로에 이렇게 그 휠체어 파편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고 미조치, 대물 뺑소니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사고 미조치는 같이 입건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찾을 수는 없을까? 제작진은 사고가 난 현장 주변을 수소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1월 달에 여기서 휠체어 뺑소니 사건 났어요. 못 봤어요. 아, 그거 못 보셨어요? 네, 나 없는 사이에 멀리 서 있는 거지. 내가 이거 부적으로 나갔는데 와서 이제 무엇을 힘들어. 난 내가 밥 먹으러 왔을 때인가 뭐 하도 겨울에 있을 때. 선생님, 뭐 좀 여쭤보려고. 저는 몰라요. 한 열흘밖에 안 아, 그러세요? 주변 상점들을 둘러봤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 이번엔 전동 휠체어 등을 수리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그 앞에 사람 모르세요? 취재 도중 휠체어를 몰고 오는 어르신을 만나는데요. 저희 어머님 뭐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저 진짜 안 찍어서.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골목을 돌던 중 멈춰 서 있는 전동 휠체어를 발견했습니다. 배터리 충전 중인 전동 휠체어. 사고 피해를 입은 전동 휠체어와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요. 수소문 끝에 소유주와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혹시 최근에 전동 휠체어 고친 적 있으세요? 혹시 얼마 전에 일어난 그 휠체어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 아세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분이 피해 신고를 추후에라도 하신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부분은 추가로 입건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휠체어 고치는 곳이 보장구 센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다시 타시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타시기 위해서는 수리가 필요할 텐데 혹시나 뭐 주변의 수리업자들이나 그 업자분들이나 그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수리를 하셨다면 그 할머님에게 할머니 이러이러해서 온 거니까 할머니 이렇게 해서 제대로 수리 받고 치료 받으시라고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후 2달여가 지난 봄. 다시 은환 씨를 만났습니다. 뉴스 보도 후 본의 아니게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이 많았다는 은환 씨. 얼마 전에야 예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는데요. 은환 씨는 가슴 아래로는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감각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혼자서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지지대도 만들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턱도 없앴지만 집안 곳곳 휠체어 운전이 서툴렀을 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 쓰는 걸 좋아해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참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게 됐죠. 이제 휠체어 안 타다가 이제 타면서 이제 사회생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은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막 저를 막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이겨낼 만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교통사고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신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지만 원래의 꿈을 접고 불편한 몸이지만 땀 흘려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죠. 제19회 전국 휠체어 펜싱 선수권 대회가 열린 나주 다목적 체육관. 지역을 대표하는 휠체어 펜싱 선수들은 물론 태극 마크를 단 국가대표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선 이제 가장 아이콘 있다 누가 있을까요? 류은환 선수로 잘하셔가지고 꼭 따라잡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 류은하 선수가 이겨보고 싶은 선수고 손기술이 좋으니까. 선수들을 긴장시키는 경계 대상 1위. 국가대표 류은환 선수입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에 특유의 당당함으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진다는데요. 조한이 왔니? 그래 잘 지냈지? 그래. 잘 지냈지? 안녕하세요 형님. 뉴스 봤어. 감사합니다. 뺑소니 음주운전자 검거 활약으로 최근 더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플레이 좋아하면 연락해. 네, 감사합니다. 그 뉴스에 또 그게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장애인이신 선수분들이 장애에 대한 관심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장애인 친구들보다 장애인 지인들이 훨씬 더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교통사고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답답함을 느끼던 그는 무턱대고 장애인 체육회를 찾아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휠체어 펜싱 선수의 길에 접어든 건 6년 전. 뛰어난 운동 감각으로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 태극 마크를 달았고 지난해 상파울루 월드컵 사보르 개인전과 태국 월드컵 플레레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죠. 오늘은 예선전이 열리는 날. 원래의 컨디션이라면 국내 랭킹 1위인 류은환 선수에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30분 전 안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또 경기장 가운데 있는 선수들 양쪽 사이드로 빠져주세요. 찔려주고 나와 그냥. 좀 뛰고 싶습니다. 대회를 대기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 양쪽 의미가. 사이드로 가운데는 살살 해보겠습니다. 비워주세요. 극구 경기를 만류하는 최도선 감독. 그럼 한 경기만 뛰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오니까 뛰고 싶다. 살살 뛰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되냐고 임마.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냥 네가 저기 가고 다영이한테 아영이한테 기권한다고 얘기해. 결국 기권 의사를 밝힙니다. 네, 저 기권 하려고. 기권한다고요? 네. 왜요? 안 좋아서요? 아쉽지만 경기를 포기하고 마는데요. 예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점수는 아예 안 들어가고요. 그냥 랭킹도 뭐 지금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하면은 점수는 아예 못 가져가는 거고 다른 선수들의 점수를 가져가고 그러면 순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겠죠. 앞으로 더 해나갈 경기가 더 많은데 잠깐 이 한 경기 안 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다 완쾌하고 나서 충분하게 해도 안 늦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은환 씨는 지난해 말 무리하게 연습을 하다가 팔꿈치에 힘줄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활 훈련을 하면서 3개월 넘게 펜싱 칼을 잡지 못한 거지요. 휠체어 펜싱 선수가 된 후 16강 진출을 하지 못한 유일한 대회가 됐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 저는 좀 못 뛰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은 좀 있는데 다른 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그걸로 좀 대리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아야 좀 더 열심히 더 훈련할 수 있고 또 좀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상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안 뛰는 것도 진짜로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온 은환 씨. 인근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펜싱을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은환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공부를 하기로 한 거죠. 주제는 장애 인식 교육. 그 중에서도 고용 문제입니다. 강사 자격증까지 딴 후 틈틈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수 생활을 하기 전 일반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입사한 게 처음이었고 또 건물이 14층에 있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1층밖에 없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일어설 수 있을 정도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데에서 있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개성 강사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도 당당히 하고픈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 은환 씨의 새로운 꿈입니다. 며칠 후 재활 훈련이 한창입니다. 힘줄 손상 후 근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용하면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아직 젊잖아요. 세계 탑 찍으려면 지금 관리해야지. 지금 관리 못하면 내가 아마 팔자루를 놓을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올해 1년 쉬면 어때요? 내년 2년. 재활 훈련이 끝난 후 슬그머니 펜싱 도복을 꺼내 입어보는 은환 씨. 그대로 발길을 돌리기가 아쉬운 모양인데요. 칼까지 꺼내 장비 점검을 해봅니다. 하지만 정식 경기는 시기상조. 뭐 한 판 하시죠 뭐 이런 거요? 저희 예의와 도를 중시하는 곳입니다. 여기 유교 펜싱인데 저희. 오른손으로 하면 게임이 안 돼요. 어차피 왼손으로 맞추면 왼손으로 게임 돼요. 감독님 그 정도세요? 그 정도세요? 류은환 선수의 마음을 알아챈 감독이 가벼운 연습 경기를 제안했습니다. 안돼. 좀 풀자. 제자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 몸까지 부세요. 이거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다치면 운동 못 해요. 그 부상이라 또 왼손으로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오른손으로 하면 또 다치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화려하게 움직이는 칼자루. 류은환 선수가 앞서갑니다. 안 닿는데? 맞습니다. 안 닿는데? 감독이 왜 그러세요?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뒤처지던 최도선 감독의 선방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류은환 선수의 승리. 형님 제가 이겼으니까 커피 한번 사시죠. 커피만 사냐? 커피 사야지. 수고하셨습니다. 한 4달 됐을걸요? 지금도 완쾌가 안 됐는데 너무 내가 지루하니까 가볍게 이제
분위기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다른 의미는 없어요.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 기분이 좋고요. 이제 또 재활 운동은 좀 따분한데 그래도 감독님이 이런 멘탈에 좀 신경 써주시느라 이렇게 한 번씩 칼을 잡게 해주신 건데 오랜만에 잡으니까 상당히 재밌고 좋습니다. 이른 봄꽃이 만개한 3월의 어느 날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류은환 선수가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게 된 건데요. 지금부터 중요 범인 검거 기여 유공 민간인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충격 후 도주하는 음주 차량을 112 신고 후 추격하면서 계속 제보하여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는 데 기여하신 유공입니다. 맨날 이런 일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 어차피 했을 거고 저도 제가 장애인이라도 충격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이라서 그냥 진짜 쫓아가게 된 거죠. 비록 경기장에 서진 못했지만 은환 씨에겐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봄날이죠. 국가대표급 의인 류은환 선수. 완쾌 후 더 멋진 모습으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길 응원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지 뭐 행복하게 사는 게 항상 1번 목표고 또 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그 행복은 또 자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상 빨리 회복해가지고 또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또 좋은 경기 펼치는 걸 제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